마치 저 하늘의 기러기 떼나 바닷속 청어떼가 그러하듯 우리의 감정과 행동은 다른 이들과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순응하고자 하는 충동에 저항하기 어렵다. 우리의 본성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며 이는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고 인간은 탈출이 불가능하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함정에 훨씬 더 자주 빠져든다. 특히 우리가 시간의 압박을 받고 있거나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일 때라면 더욱 그렇다. 우리 스스로의 판단에 확신을 품지 못할 때 우리는 우리보다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을 지표로 삼으려 든다. 우리는 스스로의 지식과 견해가 완전히 옳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행태를 모방함으로써 그 차이를 메우고자 한다. 누군가 나보다 더 전문적이고 영향력 있거나 유명하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그런 충동에 더욱 쉽게 허물어진다. 사실 군중이 오를 때도 있다. 퀴즈쇼에서 관중들이 정답을 맞힐 확률은 91%에 달한다. 이런 경우라면 집단 지성이 옳다고 할 수도 있지만 불행하게도 이런 일이 현실에서는 거의 벌어지지 않는다. 집단에 속하는 개인들이 개인으로서 판단을 내려야 집단 지성이 올바르게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다른 이의 선택을 볼 수 있을 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고 흉내 낼 수 있을 때 집단 지성은 순식간에 집단 무지성으로 전락하고 만다. 게다가 나보다 앞서 행동한 사람들이 같은 선택을 한 상황이라면 그 사람들은 내가 못 본 뭔가를 봤을 것이라고 넘겨짚고 싶은 유혹이 한없이 커진다. 이렇게 한 번 시작된 모방의 연쇄는 위험할 뿐 아니라 비생산적인 결과를 낳고 만다. 착각하지 마라. 그 누구도 이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반갑습니다. 도경님입니다. 토드 로즈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그의 책 평균의 종말과 다크호스가 엄청난 임팩트를 남겼는데 이번 집단 착각도 만만치가 않더군요. 저자가 말했듯 우리는 기러기 떼나 청어 떼처럼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컨 원치 않건 그게 세상 돌아가는 방식이고 그 누구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죠. 그러다 보니 불가피하게 주변 영향을 엄청나게 받게 되는데 부작용이 상당합니다. 집단 무지성의 순간으로 같이 들어가 보시죠. 진화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속하고자 하는 갈망은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보호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종의 생존과 번영에 기여했다.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할 때 개인이 아니라 집단을 이룸으로써 우리는 보다 쉽게 수적 우위를 누렸다. 우리 몸은 생존 차원에서 어딘가에 속하는 것을 갈망하도록 뇌과학적으로 진화하게 되었다. 그 결과 오늘날의 우리는 가장 가까운 집단과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본능적으로 집단의 규범을 따른다. 무슨 옷을 입을지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우리의 모든 대외적 활동을 스스로가 속한 집단에 맞춘다. 어떤 장소에서 혼자만 어색하고 동떨어진 사람으로 보이는 대신 사회적 환경에 맞춰 우리의 겉모습과 행동을 조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주변의 자아를 맞춰갈 때마다 우리는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형성해 해당 집단의 자신을 맞춰가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만족감과 안정감은 긁어모은다. 그러니 그 일체감이 깨지는 소리가 들려오기만 해도 마음속에 의심이 시작되고 착각이 싹 트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게 나 혼자만일 거라고 걱정하기 시작하며 스스로에 대해 두 번, 세 번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방향을 엉뚱하게 이해해버린다. 그런 공포로 인해 우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순응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다. 그렇게 부족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지배하게 되면서 우리는 집단의 이름으로 그전까지는 상상하기도 힘들었던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개인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신념의 편에 서기도 하며 결국 알고 보면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끼치기도 한다. 동질적인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집단을 신뢰하는 사람의 사회적 정체성은 단순해진다. 그의 정체성은 덜 유연해지고 사회적 차이에 대한 민감도가 떨어지게 된다. 자신의 부족에 순응하는 것이 자기 인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응하게 되며 그런 기준에 맞지 않는 이들을 점점 더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 이런 종류의 덫에 걸리면 우리는 다른 자들과 경계선을 긋고 그들을 배제하기 위한 이유를 찾아 나선다. 다양성에 대해 덜 관용적이고 근친 교배적인 집단이 되며 다른 이들에 대해 고정관념을 품게 되고 우리의 사회적 세계를 흑백으로 칠함으로써 편안함을 보장받고자 한다. 전에 비해 더욱 외부를 배척하고 세계를 단순하게 바라볼 수 있게끔 해주는 단순한 사회적 정체성을 스스로 규정하려 든다. 차별은 더욱 강화되며 변화에 대한 저항도 더욱 커진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 특정 집단에 완전히 홀려버렸다는 이야기가 비단 사이비 종교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친구들 간의 정기적인 만남이나 회사에서 벌어지는 정치판, 소모임이나 동아리 다 마찬가지죠. 어떤 모임이든 집단을 구성하는 개인의 속내에는 동질적인 구성원들끼리 결속을 강화해 내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픈 욕구가 반드시 숨어 있습니다. 내 편이 늘어난 것 같으니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마음속의 성벽을 점점 더 높게 쌓아 오히려 스스로 고립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이어가 봅시다. 물고기는 포식자를 피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물고기떼의 중심 부분을 향해 파고든다. 우리가 다수에 붙어 있으려 하는 건 역시 생존 확률을 높이고 위험을 피하기 위한 본능적 행동이다. 큰 집단의 일원이 됨으로써 우리는 그 어떤 개인보다 큰 그물망에 연결되어 있다는 기분을 느끼게 된다. 혜택은 분명하다. 다수의 힘이 우리를 지켜주며 우리는 보다 확실한 정체성을 갖게 된다. 집단에 순응하고자 하는 동기가 점점 커지는 것만큼이나 집단의 영향력을 키우고자 하는 욕구 또한 상승한다. 그렇게 다수 집단의 일원이 되는 것은 자기 통제감을 선사하며 그러한
이러한 기분은 집단의 힘이 커짐에 따라 동반 상승한다. 내가 속한 집단이 수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우월감을 선사하며 내 영향력이 커진 것과 같은 만족감을 준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든든해진다. 그래서 당신은 침묵을 선택한다. 실제로 우리는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자주 불편한 침묵을 선택한다. 재정적으로 남을 속일 때, 인종차별이나 성차별을 목격할 때, 직장 내 갑질을 볼 때, 누군가 동물을 학대할 때 우리는 그냥 넘어가곤 한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집단 침묵은 분명한 피해를 낳는다. 우리가 침묵함으로써 나쁜 행동에 대해 괜찮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꼴이 되니 말이다. 사람은 서로의 행동을 모방한다. 이런 행동은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밖에 없다. 다들 같은 행동을 하거나 같은 행동을 보며 침묵한다면 우리는 그런 행동이 사회적으로 용납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는 더 많은 거짓말과 파괴적인 규범, 나쁜 행동을 낳는다. 이것은 집단 착각이 싹트고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는 풍성한 토양과도 같다. 이렇게 울창하게 자라난 집단 착각은 우리가 공유하는 현실 감각을 파괴하는 거짓을 잉태할 뿐 아니라 사회 진보의 작은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햇빛을 몽땅 가려버리고 우리 스스로와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마저 앗아가 버린다. 그렇게 우리는 더 큰 집단적 시행착오를 겪게 되고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조용한 절망 속의 삶을 살게 된다. 저자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라. 그 누구도 이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건 남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자신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집단의 결정을 지지하고 따르면서 비정상이 정상이 되는데 일조하고 있는데 저자가 말한 집단 침묵이 아주 좋은 예입니다. 아무리 불편하고 문제 있는 상황일지라도 방관하고 침묵한다면 결국 그 상황에 직간접적으로 힘을 보태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집단 침묵이 집단 착각으로 번져 온 사회에 뿌리내리게 되었죠. 이 착각에서 확실하게 벗어날 수 있는 저자의 솔루션 들어봅시다. 내 삶이 엉망진창인 것은 내가 실패자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가치관과 믿음이 나의 외면적인 행동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이 스스로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자존감을 망가뜨리는지, 그리하여 스스로를 얼마나 큰 위험에 노출시키는지 알아야 한다. 자존감은 내밀한 경험이고 인간 존재의 핵심에 자리 잡고 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는가가 중요하다. 자존감의 궁극적인 근원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의 행위에서 나온다. 자존감을 외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들의 행동과 반응에서 찾는다면 우리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많은 돈을 번다거나 큰 집을 산다거나 유튜브에서 유명해지는 등 다른 사람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할 경우 거기서 성공을 거둔다 해도 본인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는다. 그러니 순응하고 있던 것들을 향해 질문을 던져라.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어디에서 좌절하는지, 스스로에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말이다. 낡고 조화롭지 못한 똑똑한 패배자의 순응하는 삶을 내다 버려야 한다. 그 가죽 아래에 빛나는 나의 모습이 있다. 조화로운 사람이란 개방적이고 신실하며 타인을 수용하고 공감할 줄 알며 진실된 사람이다. 이러한 사람은 본인의 잠재력을 이 세상 속에서 온전히 실현해내는 자기 실현에 도달할 수 있다. 본인의 개인적 가치에 따라 조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 큰 만족감을 누린다.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실제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는 요소는 우리의 지문처럼 개별적이고 고유한 속성을 지닌다. 다시 말해 완성된 성취감을 얻는 실질적이고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본인에게 개인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일을 잘 해나가는 것, 말하자면 조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다. 집단의 굴레에서 빠져나오게 되면 마치 정글 속에 홀로 내던져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건 인간이 매머드 잡아먹을 시절에나 통하는 얘기지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말이죠. 집단에 홀려서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잃어버리면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집단 착각에서 벗어나 한시라도 빨리 개인의 가치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변인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죠. 자기네들끼리 무리지어 우리를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결국 알게 되겠죠. 오랜 시간 집단 착각에 속아왔고 내 인생이 엉망으로 꼬여버린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공감되는 내용이 너무 많은 토드 로즈 책이었습니다. 집단 착각에 완전히 넘어가버린 사람들은 내가 착각에 빠져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살 겁니다. 진정으로 내 삶을 살고 싶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열심히 집단에 속해 일하고 있는데도 뭔가 우울하고 공허한 직장인이라면 오늘의 책 집단 착각 꼭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